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입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건강과 교육 등 기본적인 삶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런 사각지대 없이 각자가 희망하는 미래를 마음껏 꿈꿀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혁신 경제 권역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6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한국형 오펜하이머 양성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 대구 경북, 울산 과학기술원 총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4대 과학기술원을 초혁신 경제전환의 권역별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기관 전략개발단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박사 후 연구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6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박사학위 과정은 과기원과 영재학교 연계로 4대 과기원 입학부터 학부 2년, 석박사 통합 4년 등 6년 만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해안에는 오늘까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 곳곳에서는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해 오늘 오후에는 충청에도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중부지방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본부는 지난달 20일 경기 가평군 일대 집중호우로 발생한 실종자 수색을 어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9일 경기 가평군 청평면 북한강 인근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의 신원이 덕현리에서 실종된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돼 23일 동안 이어진 수색을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8명이 사망했고 1,8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이재민 13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지금까지 인력 만여 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벌이면서 도로와 통신 복구 작업도 지원했습니다.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일대에 12시간 동안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토사 붕괴와 도로 침수 등에 잇따르고 실종자도 늘어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차들이 물에 잠겨 옴짝달싹 못합니다. 침수된 집에 갇힌 사람들은 구조대원들의 안내로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고 겨우 빠져나옵니다. いやもう大変ですね。帰れるか不安ですけど。車が動かないんですよ。もう水浸しになっても出れなくなってもここで待機。 산 기슭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가 주택과 차량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규슈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구마모토현 7개 지역엔 한때 호우 특별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밤부터 이튿날 오전까지 12시간 동안 많은 곳은 404.5mm를 기록했는데 통계 작성 후 최대입니다. 怖いなと思ってはい行こうって言ったらもうあんまり雨が降っても外に出られんこと激しかったですよ. 구마모토 인근 나가사키현에서도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3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무너진 토사가 일가족 4명이 탄 차를 덮치면서 차 안에 있던 남성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남녀 2명이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이 밖에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건물이 침수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피해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북부와 수도권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토사 붕괴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유럽 각지에서는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속에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천여 명이 무더위로 병원을 찾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불기둥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포르투갈 북부에 번진 산불이 강한 돌풍을 만나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연기 속에 소방관 수백 명은 불길을 잡으려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 기온이 43도까지 오르며 산불이 잇따르자 포르투갈 정부는 13일까지 극한 기상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튀르키예 북부에서는 산불이 도로 인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주민들은 몸만 겨우 대피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iz yapmazsak kimse yapmaz. Yani bizden bütün arkadaşlar organize olmaya çalışıyoruz. Yani elimizden geldiği kadar su, ayran, gözyaşı damlası, sargı bezi. 유명 관광지인 이탈리아 나폴리의 베수비오 화산 주변에서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재해당국은 고온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 18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다고 밝혔습니다. 사흘째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진 보스니아에서는 열사병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Tako da mi otprilike za vikendom tokom toplotnih valova imamo otprilike oko 1400 pacijenata za 72 sata. Kao što možete primijetiti, većinom ljudi se trude da nekako prate naše preporuke koliko mogu, jel? 지구 온난화로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유럽의 한여름 산불 피해도 매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을 이어갔지만 먹거리 물가는 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졌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을 보면 지난달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5% 상승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1%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2에서 3%를 유지하다 가공식품값 인상의 이상 기온이 지속하면서 최근 2달 연속 3%대 중반을 나타냈습니다. 어류 및 수산 물가 상승폭이 7.2%로 가장 컸고 빵 및 곡물도 6.6% 오르며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쌀은 7.6%로 2024년 3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7%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8월 초 우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가운데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가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면 녹아내려야 할 얼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8월 10일까지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1년 전보다 4.3%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휴일이 하루 늘었기 때문으로 실제 일한 날만 따지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9% 넘게 늘었습니다. 반도체가 39억 달러 가까운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가장 앞에서 이끌었고 선박과 자동차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7일부터 상호관세가 적용된 미국 수출이 14% 넘게 빠졌고 중국 수출이 10%, 유럽연합으로의 수출도 34% 넘게 줄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그 선수요처럼 좀 미리 좀 보내두자 이런 식으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직 미지수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50일 정도 걸린 영국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호관세가 시간이 지나면 얼음처럼 녹아내려야 할 존재라면서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일본 현지 언론은 베센트 장관이 상호관세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당장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10월까지 중국과 통상협의를 이어간다고 밝혀 상호관세 인하가 단기간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박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에는 관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원물 종가는 온스당 3,404.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앞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8일 미 세관 국경 보호국 CBP가 1kg 금괴와 3.1kg 금괴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언론 보도에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1kg 금괴에 대한 관세 부과가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한 무관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금값은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베트남 정상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500억 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67일 만에 첫 국빈 방문 해외 정상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맞이합니다. 베트남 당 서기장이 한국을 찾은 건 11년 만입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서로가 3대 교역국으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교역과 투자 등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1만여 개에 달하는 점을 들며 기업 활동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베트남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각국의 기업들, 국민들의 안전과 또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각별히 서로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양국 교역 규모를 지난해 2배에 가까운 1,500억 달러, 우리 돈 200조 원까지 확대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대통령은 신규 원전과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30만 명, 베트남의 19만 명에 달하는 양국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Trong cái đường lối đối ngoại của mình, Việt Nam nhất quán coi trọng quan hệ với Hàn Quốc và mong muốn hợp tác hai nước tiếp tục có những bước phát triển mới, thực chất, hiệu quả và bền vững hơn nữa, xứng tầm với khuôn khổ quan hệ đối tác chiến lược toàn diện. 김혜경 여사는 당 서기장의 부인 응호 푸엉리 여사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하고 인적 교류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함께한 국빈 만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물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 등 각계 각층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에서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먹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7시간 만에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국내 대표 온라인 서점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회원수 2천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가 또 접속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스24는 공식 SNS 등을 통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벽 시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랜섬웨어 공격 받아서 거의 동시간대에 저희도 시스템이 차단했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안 점검하고 있고. 도서 외에도 음반이나 티켓 예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예스24가 멈추면서 단독 진행하는 그룹 데이식스의 10주년 콘서트 예매를 코앞에 두고 팬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지난번 팬미팅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어서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복구 작업 끝에 7시간 만에 정상화됐지만 추락한 신뢰까지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6월에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돼 닷새 만에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재개했던 예스24. 당시 해킹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데다가 해커들에게 비트코인을 주고 사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빈축을 샀습니다.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던 예스24의 약속이 불과 2달 만에 공년불이 된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2년 전 스프레이 테러로 훼손됐던 경복궁이 또 한 번 낙서로 얼룩졌습니다.
담벼락에 낙서하던 7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국가유산청은 엄중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 입구 광화문 석축에 검은 매직으로 쓰인 낙서. 국민과 세계인에게 드리는 글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훼손하던 79살 김모 씨는 이른 아침 현장을 순찰하던 경복궁 관계자에게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경찰에 넘겨졌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즉시 복구 작업에 나선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를 훼손한 김 씨에게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관련 범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복궁이 낙서로 얼룩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에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낙서범인 10대 청소년 2명은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범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은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당시 복원 작업에 든 비용만 약 1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며 낙서범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전부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 있는 백화점 등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일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YTN이 협박 팩스 전문을 확보했는데 이번에도 국내에 40번 넘게 테러 협박을 했던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화점 입구가 굳게 닫혀 있고 주변에는 경찰 특공대와 소방차가 출동했습니다. 대원들과 경찰견은 백화점 내부를 둘러봅니다. 광주광역시 한 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을 벌인 겁니다. 협박 팩스는 지난 8일 밤 10시 반쯤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센터로 전달됐는데 YTN이 팩스 전문을 확보했습니다. A4 용지 반장 정도의 분량으로 서울과 광주의 5개 백화점에 설치해 9일과 10일 30만 차례에서 300만 차례까지 폭발이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팩스 맨 끝에는 가라사와 다카이로라는 실존하는 일본 변호사의 이름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2,000명을 대피시킨 올림픽 경기장 폭파 협박 때 등장한 이른바 일본 변호사 사칭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40번 넘게 비슷한 협박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째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꼴인데 경찰은 인터폴에 3차례 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일본 측과의 접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말부터 허위 협박으로 판단됐지만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용의자 검거를 위해 공조 수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로봇 청소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로봇 청소기 피해 구제 신청이 한 해 전에 비해 90%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피해의 74.5%는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제품 하자에서 비롯됐고 계약 관련 피해는 25.5%였습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불량이 24.9%로 가장 많았고 작동 불가와 멈춤, 소음, 누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누수 피해는 최근 물걸레 기능이 탑재된 제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모기 기피제의 안전성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발암 가능 물질이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 기피제 52개 제품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 39개 제품에서 제라니올, 시트로네롤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 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유행 때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 대란이 벌어졌던 일 기억하실 텐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화장로를 대폭 늘려 오는 18일부터 가동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가 휩쓸었던 2022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화장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화장 대란 탓에 3일장 대신 5일장, 심지어 6일장까지 치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 대기하다가 발상만 3일 하고 이제 공구는 이제 냉수창고에 입혀서 보관했다가 오늘. 서울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장로 증설을 추진했고 서울 추모공원을 만들 때 미리 확보해둔 부지 덕분에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여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화장로 4기가 늘면서 오는 18일부터 서울 추모공원의 하루 화장 가능 건수는 85건, 서울시립승화원까지 더하면 모두 207건에 달합니다. 현재 하루 평균 수요인 160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예측되는 수요에 맞추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 화장로를 증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 놓았던 것이고요. 또 부족해질 때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초고령 사회 가속화로 이번 증설만으로는 앞으로 화장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0년이면 지금보다 사망 규모가 크게 늘어 예상 화장 수요도 220건이 넘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립승하원 구형 화장로를 교체해 하루 화장 가능 건수를 최대 249건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해양치유수도 전남 완도에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나흘 동안 열렸습니다. 섬의 가치를 알리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특히 치유에 초점을 맞춰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시아 최초의 슬로우시티 가고 싶은 섬 청산도, 시조의 최고봉 고산 윤선도의 원림 세연정으로 이름난 보길도, 해양치유의 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완도에서 제6회 섬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6회 섬의 날 개회를 선언합니다. 유명 셰프가 완도 전복으로 만든 빠에야와 딤섬을 맛보려는 줄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완도에서는 처음 먹어본 음식이요.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또 전복 맛은 전복 맛대로 맛있고 장어는 장어 맛대로 맛있고 다 맛있네요. 레아스식 해안을 따라 펼쳐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 내로라 하는 전국 섬의 모든 것이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올해 섬의 날 행사는 천천히 돌아보고 섬을 주제로 특히 치유에 방점을 두고 열렸습니다. 오랜 시간 섬을 지켜온 주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뜻깊은 날이고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 섬이 주는 여유와 아름다움을 천천히 들여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육지보다 훨씬 더 많이 빨아들이는 바다를 만끽할 수 있는 갯길 걷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으로서 우리 완도에서 섬의 날 기념 행사를 한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치유 목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섬의 날 행사 기간 내내 한여름밤에 무더위를 날려보내는 흥겨운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내년에는 엑스포 도시 전남 여수에서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8월 12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